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몇 명이 올까 좀 궁금했었는데 많이 오셨네요. 하여튼 제가 열심히 잘 해볼게요. 저는 이제 공무원 영어 이렇게 쭉 가르쳐 보니까 예전에 수능 영어,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다가 이제 공무원 영어 이렇게 쭉 계속 가르쳐 오고 있거든요. 근데 가르쳐 보면 좀 어려운 것이, 수능 같은 경우는 대학교 이제 들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 시험이 훨씬 더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수능 같은 경우는 직업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거고, 그것이 목표인데, 그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기 평생 직업을 원하는 거잖아요. 평생 직업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얻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한번 시험에 실패하면 그 영향이 너무 크고, 또 그만큼 자기 인생이 낭비되는 거니까, 사실 저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제가 이제 공무원 강의하면서 여러분한테 어쨌든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제가 또 예전에 수험생 입장이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저는 고대 영문과 졸업하고 나서 영문과 졸업한 다음에 그냥 회사 취직했어야 되는데, 지금 후회되는 건지 취직해야 되는데 괜히 대학교 4학년 때 갑자기 고시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해가지고 1차, 사법시 1차 되고, 입법고시 1차 되고, 2차에서 여러 번 떨어졌어요. 결국 포기했거든요. 근데 포기하고 나니까 정말 그 몇 년이 그냥 날린 거죠. 날린 거라서 어떤 이제 시험에 합격했을 때하고 떨어졌을 때 그 차이를 잘 알아요. 시험에, 어떤 시험이든지 7급 시험이든 9급 시험이든 시험에 합격했을 때의 상황하고 떨어질 때가 완전 하늘과 땅이에요.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저하고 만났으니까 제가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정말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자, 오리엔테이션은 따로 하진 않고요. 이제 수업 진도 나가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은 그때 말을 좀 하겠습니다. 자, 교재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교재 좀 볼까요? 교재를 제가 이제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일단 영어 단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단어 앞에 해놓고, 그 다음에 영어 문법, 영어 독해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아까 프린트 준 거를 제가 일단 보긴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저희 교재에 있는 영어 단어 같은 경우는 한번 방금 샀기 때문에 잘 못 봤죠. 그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말 나온 김에. 자, 3쪽에. 자, 문제는 한번 수업할 때 6문제 정도, 그러니까 6쪽 정도 그렇게 해서, 이게 총 현재 이제 영어 단어가 25쪽까지 되어 있거든요. 25쪽 맞죠? 제가 그렇게 원고를 줬는데 체계로는 27쪽인데 이제 쪽수로 따지면 3쪽부터 시작됐으니까 25쪽이에요. 전체 총 100쪽까지 돼 있어요. 100쪽까지 돼 있고, 제일 위에 이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제일 위에는 요 기출문제가 있고, 요 중간에 그 동의어 반의어 위주로 해서 해놨어요. 기출 단어를 가지고서 동의어 반의어를 해놨고, 제일 밑에 여기 이제 어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총 1쪽부터 이제 다 끝나게 되면 이제 100쪽까지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최근 그 5년 이내 문제를 거의 중요한 거는 다 넣어놨거든요. 다 넣어놨기 때문에 웬만한 이제 기출 문제는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기출된 어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능과 고등학생들이 준비한 수능과 비교해 보면, 수능 같은 경우는 독해만 따지면 수능하고 공무원 시험이 비슷하거나 수능이 약간 더 어렵거나, 수능 3점짜리 문제의 경우에는. 근데 어휘만 보면 어휘는 공무원 시험이 훨씬 어렵거든요. 수능은 이제 이렇게 어려운 어휘는 안 나오는데, 이제 공무원 시험은 변별력을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기출 단어를 따로 외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독해 때문에 기출 단어 말고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 기본적인 단어를 또 모르면 독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단어가 잘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좀 물어볼까요? 여기 예를 들어서 beer, 이 단어 뜻 혹시 아세요? beer. 이제 기본 단어에 속하는 건데, beer. 그 다음에 produce. produce는 알 것 같은데, 그렇죠? 뭐죠? 생산하다. 생산하다, 제조하다, 만들다 이런 뜻인데, 근데 문제는 빌도 기본 단어고 produce가 기본 단어인데, 이제 produce 알 정도면 또 빌도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bill. 이것은 이제
법안이란 뜻도 있고 또 다른 뜻 아세요? 법안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청구서나 전단지 그쵸? 알고 계세요? 또 다른 뜻. 그 다음에 새 불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 또 그 이게 이제 전단지 불이 그 다음에 그 새 불이 그 다음 청구서 영수증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뜻 알아야 되고 프로듀스의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프로듀스의 경우도 제가 이제 여기 단어 정리할 때도 어떻게 놨냐면 뜻을 하나만 써놓은 것도 있고 2개, 3개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독해를 잘 하려면 또 어휘 문제를 잘 풀려면 뜻 하나만 기억해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2개 하나만 기억해서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듀스의 경우에는 이게 생산하는 뜻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 코스트코 가보셨어요? 혹시 가본 적 있으면 코스트코에 가면 이 프로듀스가 써 있거든요. 그럼 코스트코에서 그럼 뭘 생산하니까 프로듀스 써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은 아니고 한번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에 농산물이 있는데 프로듀스를 써놨거든요. 크게 이 프로듀스가 농산물이란 뜻이에요. 농산물. 그러니까 독해할 때도 농산물의 뜻으로 나오는데 그걸 모르면 또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듯이 그 단어 같은 경우도 이제 뜻 하나만 써놓은 것도 있지만 2개, 3개 써놓은 게 있으면 그것까지 가능하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독해는 다양하게 뜻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그러면 뭐 이걸 다 알아야 되긴 하는데 사실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 가장 중요한 뜻,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뜻에는 밑줄 쳐놨어요. 일단 그거 하나 기억해주고 이제 좀 더 여유가 되면 그 옆에 2번 뜻, 3번 뜻까지 그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율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기본 뜻이 이렇게 이런 작은 이제 전단지를 말하거든요. 전단지. 그래서 첫 번째 뜻이 자, 전단지라고 한다면 그 우리가 이제 영수증 같은 경우도 이런 작은 쪽지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쪽지니까 전단지에서 이런 쪽지란 뜻이 나오고 그다음 쪽지는 일종의 종이니까 이제 법안도 나오겠죠. 법안. 근데 이것 때문에 여기 잘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보일 것 같고. 그다음에 새가 있으면 새 앞에 이렇게 불이. 이것도 이제 작은 부분이니까 이것도 불이란 뜻도 있고요. 불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이 기본 뜻 하나 잘 외운 다음에 이 기본 뜻을 가지고서 다른 단어로 잘 확장을 하면 돼요. 자, 그걸 좀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자, 저희 교재에서는 그래서 단어를 이제 크게 나눠보면 기본 단어. 자, 기본 단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 고급 단어. 이렇게 뭐 아주 기초 단어 빼고, 기본 단어, 그다음 고급 단어 이렇게 2개로 나눈다고 한다면, 저희 교재에서는 기본 단어 없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기출문제에서 여기 1, 2, 3, 4 나오면 그걸 이제 제가 밑에 설명해 놨고, 그 다음 밑에 어근을 해놨는데, 이게 다 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고급 단어에 속해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기본 단어를 모르면 이것은 별도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별도로. 그럼 기본 단어가 그럼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저희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단어 있죠. 고교 수준의 단어. 그러니까 수능을 대비해서 나온 단어책이 엄청 많은데 그 단어책 집에 아마 한 권쯤 있을 것 같은데요. 있지 않나요? 수능 단어책? 그럼 그걸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상관없거든요. 그 기본 단어책 하나 정한 다음에 그게 이제 결국 수능 단어책이니까 수능 단어책이 대부분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제가 책 제목을 얘기하면 또 선전하는 것 같아서 책 제목 얘기하지 않고 어떤 이제 대부분의 수능 단어책이 총 60일 완성이에요. 1일부터 60일. 뭐 40일 완성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60일 완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내년 4월 국가직이 목표로 한다면 지금 11월이죠.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은 뭐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4월은 시험 바로 이제 보는 거니까 뭐 3월까지 한다면 60일 완성이니까 내가 영어를 지금 잘 못한다고 생각이 되면 근데 잘 못해서 오셨을 것 같아요. 잘하면은 혼자서 뭐 공부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단어가 잘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제일 큰 이유는 단어를 많이 몰라서 그렇고 그건 확실해요. 그걸 몰라서 그렇고 단어가 안 돼 있으면 저희가 학원에서는 기본 단어는 제가 독해할 때 이제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거를 뭐 중점적으로 설명하진 않고 고급 단어 일단 제가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이 문제는 같이 풀려고 하니까 고급 단어는 일단 정리를 같이 하면 되는데 기본 단어는 이제 여러분한테 일단 제가 맡겨야 돼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기본 단어를 해주는데 그게 수능 단어책이고 고등학교 단어책. 수능 단어가 총 60일 완성되어 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에 일일씩 끝내면 2달이면 끝내죠. 근데 지금 11월 1일이 아니고 11월 10일이니까 좀 늦었네요. 그래서 일단 이제 요 12월까지 최소한 한 번 끝내고 1회 끝내고 1월, 2월 2회 끝내고 4월달 바로 시험이니까 3월달에 요 한 달 동안에 일단 하루 이틀씩 해서 3회 최소한 3회를 해야지 대략 기억이 나요. 그래야지 뭘 풀 수 있냐면 그래야지 그 독해 문제, 그 리딩 이걸 풀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독해를 풀려면 뭐 당연히 독해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단어를 모르면 아예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단어 2개를 말했는데 뭐 비라고 프로듀스 이게 바로 안 떠올랐다. 그다음 만약 이 단어 뜻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 뜻 농산물 그다음에 이 전단지 말고 이제 기출에서는 법안으로 나왔는데 이게 법안의 뜻을 많이 몰랐으면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게 다 기본 단어이기 때문에 이 교재는 제가 안 넣은 것 같고 이 수능 단어책이 있어요. 기본 단어책이 있으니까 자,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 단어를 먼저 꼭 해주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제가 OT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약간 하고 있네요. 최근에 이제 옛날에 샀던 책인데 최근에 이렇게 집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눈에 띄가지고 다시 보는 책이 있거든요. 그 혹시 뭐 이름은 들어봤을 텐데 그 스티븐 커비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서 그 들어봤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란 책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The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이란 책인데 거기에 이제 7가지 습관이 쭉 나오거든요. 성공을 하려면 7가지 습관을 잘 이제 자기가 습득해서 실천해라. 이제 그런 내용인데 뭐 지금도 뭐 시중에 나와 있고 이제 한참 뭐 유행은 지났지만 우연히 눈에 띄가지고 제가 다시 최근에 보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또 느낌이 또 새로워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자, 이 중에서 세 번째 습관이 뭐냐면 저는 이제 영어책을 원서를 사가지고 원서를 봤는데 그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세 번째 습관이 요거만 소개하고서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first things first. 이게 그 세 번째 습관이에요. 7가지 습관 중에서. 그럼 이게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 것들을 먼저 두어라. 이게 이제 그 직역인데 뭐 번역하자면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해라거든요. 우리말로 이제 알맞게 번역한다면 중요한 것을 먼저 해라. 그러면 저희는 지금 영어 시간이니까 영어를 수업하는 입장이고 영어에서 영어 점수를 잘 맞는 게 제일 우리한테 중요한 목표인데 그럼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한테 물어봐도 영어 선생님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같은 대답이에요. 만약 이 대답이 만약에 다른 대답을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영어 선생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영어에서는 이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단어예요. 단어. 그러니까 단어 암기를 안 하면 그러니까 매주 저희가 목요일날 만나죠. 매주 목요일날 만나는데 목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매일 딱 일어나면 특히 자기가 영어가 안 돼 있다고 생각되면 단어 공부 먼저 딱 시작하고서 하루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어 점수 계속 안 나와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럼 몇 개를 외워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목표는. 이렇게 최소한 2달에 한 번은 끝내야 되니까 60일이니까 2달에 한 번은 끝내야 되니까 하루에 하루씩은 끝내야 돼요. 대부분 이게 책이 이제 그 능으로 시작하는 그 출판사 이게 제일 많이 팔린 책인데 이 단어책의 경우에는 단어가 딱딱 정해져 있지 않은데 평균자가 60개예요. 50개에서 60개.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한 50개를 외운 다음에 단어를 시작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독해 문제 풀 수 있고 저희는 이 어휘 문제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50개면 또 부족해요. 제가 이 교재에서 어휘 문제를 넣어놨으니까 여기 각 종마다 또 어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이제 이 기본 단어책 50개 외우고 그 다음에 이 교재에서도 하루에 최소한 한 쪽씩은 외워야 돼요. 한 쪽. 이건 좀 어려우니까 두 쪽 외우면 제일 좋은데 두 쪽 하면 한 50개, 60개 되거든요. 근데 조금 어려우니까 이거 한 쪽. 그 다음에 50개. 하루에 1일씩이니까 대략 50개, 요거까지 하면 한 75개 정도에서 80개 되는데, 좀 노력하면 뭐 100개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50개, 100개 외우면 제일 좋은데, 힘들더라도, 기본 단어 1일 외우고, 이 교재에서 기본 고급 단어 1쪽. 이쪽이 제일 좋은데, 뭐,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자,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이것이 영어에서는 first things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영어 단어 외우지 않으면 내가 영어 점수를 잘 맞을 생각을 안 하는 게 그게 이제 맞는
맞는 자세예요. 자, 그러면 약간 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3쪽을 보겠습니다. 3쪽. 자, 교재 3쪽 볼까요? 자, 기출문장 풀어보면 자, 밑줄 진 부분과 뜻이 가장 가까운 것은 자, 보겠습니다. 3쪽이요. 자, doctors exhort obese individuals to go on diet. 이건 뭐 exhort를 모르면 사실 답 찾기 힘든데 이제 굳이 힌트를 찾으러 가면 앞에 doctors가 있으니까 의사가 그다음 뒤에 obese 잘 모르고 individuals는 알죠? 이건 그나마 쉬운 단어, 기본 단어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individuals 개인들에게 to go on diet. go on diet는 또 뭐 쉬우니까 다이어트하다. 다이어트하도록 동사하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다이어트 하도록 사람들한테 동사하다라고 했으니까 exhort를 모르더라 하더라도 밑에 1, 2, 3, 4를 보면 답은 그래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할 수 있는 말이니까 1번에 advise, 충고하다. 이게 뭐 제일 알맞겠죠. advise. exasperation 이제 밑에 제가 정리해놨는데 좀 어렵지만 동의어, 반의어 위주로 제가 많이 해놨거든요. 그 정리하시면 돼요. exasperate, 화나게 하다. distress, 괴롭히다. 동사할 땐 괴롭히다, 명사할 때 고통. 자, squander, 낭비하다, 탕진하다. baffle, 좌절시키다. 이런 뜻이 있는데 뭐 다 어렵죠, 그렇죠? 자, 해석은 이제 하나만 문법 할 때 뭐 바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해석하는 방법 하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제일 처음에 이제 doctors가 나오고 이걸 주어라고 해요. 품사로는 명사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 팔품사 얘기는 좀 이따 드릴 거고 이제 지금 일단 잘 모르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 doctors는 의사, 사람의 이름, 장소의 이름, 물건의 이름 명사라고 해요. 명사.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명사는 무조건 주어예요. 주어는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어와 우리말이 이제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영어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말이 좋은 것 같아요. 영어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영어는 그냥 단어만 쭉 배열돼 있고 이게 주어인지 동사인지 목적어인지 그걸 안 알려줘요. 우리말은 알려줘요. 그거 알려준 게 뭐냐면 이거 조사가 맞는지 조사라고 하죠. 조사. 주어는 이 뒤에 있는 이가 이걸 이제 붙여야 되는데 우리말은 주어 자리에 무조건 이걸 다 붙여줘요. 나는, 뭐 브래드는, 뭐 텀은, 뭐 학생은, 뭐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읽으면 이게 주어인 걸 그냥 알 수 있어요. 이게 되죠? 무슨 말인지? 근데 영어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주어인 것을 일단 판단해야 되고 주어인 게 확실하면 있는 이가를 무조건 붙여야 돼요. 그래서 닥터스가 명사인데 제일 처음에 나왔으면 무조건 주어기 때문에 요거 다음에 있는 이가 중에 하나를 붙여야 되죠. 그래서 의사들은 알겠죠? 의사들은.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있는데 방금 봤듯이 너무 어려워요. exhort.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obese individuals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제가 나중에 지금부터 이제 바로 설명이 들어갔는데 뜻을 잘 모르는데 그게 만약에 형용사나 부사라면 그것을 일단 이렇게 괄호 묶은 다음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빼면 돼요. 그래서 obese가 있는데 이게 이제 비만인, 뭐 살이 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면 괄호 묶어서 근데 동사는 괄호 묶으면 안 돼요. 동사 괄호 묶으면 이게 뜻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동사는 안 되는데 형용사나 부사란 품사는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수식어라고 해요. 꾸며주는 말. 근데 꾸며주는 말은 문장에서 중요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부사는 특히 뭐 중요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괄호 묶어서 일단 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빼고 individuals는 알죠? 이건 이제 기본 단어니까 개인들. 갑자기 못 감겨가지고 좀 힘드네요. 자, 개인들. 그 다음에 뒤에 go on a diet. 다이어트 복수로 썼네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자, 동사 다음에 자, individuals는 명사. 근데 해설해 보니까 을을이 들어가면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주어하고 지금 서로 달라요. 이게 지금 문법에서 할 얘기인데 지금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일단 보시고 좀 이따가 제 나름대로 엄청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그냥 보세요. 자, 주어하고 동사 다음에 어떤 명사 나왔는데 이게 서로 다르면 이 앞에 있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해요. 타동사. 자동사, 타동사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일단 타동사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하고 뒤에 명사 다를 때 그 사이에 쓰인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고 타동사 뒤에 있는 명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걸 목적어라고 하고 해석은 을르를 붙여요. 을르. 아시겠죠? 을르. 그래서 을르를 이제 원래 을르를 붙이는 거고 지금 약간 다른데 일단 원칙은 을르. 예를 들어서 I love you라고 한다면 자 나는 너를 사랑하다죠. 그럼 I하고 you는 다르니까 이때 love를 타동사라고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은 을르를 붙이죠. 이건 주어니까 은는이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시죠? 자, 그 다음 요 뒤에는 이제 뭐 다이어트하다 이런 뜻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자, 주어가 나오고 동사, 그다음 목적어, 자,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 투부정사 나오면 이것이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하는데 오형식의 해석이 제일 어려워요. 저 1형식, 1, 2, 3, 4 형식이라는 것이 있고 오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오형식이 제일 마지막 순서이고 문장이 또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해석이 그때그때 다 틀려요. 1형식, 2형식, 3, 4형식은 해석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I love you는 3형식이라고 하는데 3형식은 항상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어일 때는 은는이가 동사는 다 목적어는 을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딱 고정이거든요. 근데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나올 때도 있고 형용사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동사 원형이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ing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뭐 투비 PP로 나올 수도 있고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 달라요. 이제 그 중에서 하나만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해석, 5형식 해석하는 방법 중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할 때 해석 요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원래 목적 을르를 붙이는데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할 때는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여기다 가를 붙이고 다시 은느리 가를 붙이고 이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자, 뭐뭐 하도록. 이렇게. 자, 이게 적용되는 것이 두 개예요. 여기 투부정사하고, 그 다음에 동사원형일 때. 이때는 방금 얘기했듯이, 자, 주어는 동사단데, 요 뒤에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목적어 다음에 은는이가. 그 다음에 투부정사나 동사원형. 이걸 해석한 다음에, 뭐뭐 하도록. 자, 이거 해석해 볼게요. 자, 의사들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1, 2, 3, 4, 5형식 얘기를 제가 할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지 나중에 문법 문제 풀 때 엄청 쉽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1형식인지 2형식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모양으로 단어가 배열됐을 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독해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자,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또는 동사로 나오면, 자,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동사다. 해볼게요. 자, 의사들은 개인들이 또는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도록 동사한다. 됐죠? 그럼 이때 이그졸트는 의사들이 뭐뭐 하는 거니까 이제 어드바이즈의 뜻을 여기서 이제 문맥상 다이어트도 있으니까 그렇게 어드바이즈 뜻이 자연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일 마지막에 자, 중간은 제가 뭐 시간상 할 수가 없고 자, 3쪽으로 이제 와서 다시 자, 제일 마지막에 어근이 있죠. 어근. 자, 거기 LEB가 있는데 어근은 제가 이제 왜 여기다 해놨냐면 시험을 보면 알겠지만은 어려운 단어 나왔을 때 우리가 외운 단어면 상관없는데 외우지 않은 단어는 이걸 뭐 생각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대비해서 어근을 알고 있으면 대략 짐작할 수 있거든요. 짐작을 이제 하기 위해서 찍더라도 대략 비슷하게 정답으로 찍기 위해서 제가 어근을 이제 정리했으니까 단어 외울 때 이걸 이제 이용해서 외우면 좀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LEB 같은 경우는 라이트, 가벼운의 뜻이기 때문에 밑에 그 단어들 같은 경우 외울 때 이걸 연상해서 외우면 돼요. 연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alleviate 같은 경우는 이제 경감시키다, 완화시키다의 뜻이고 그럼 LEB가 light, 가벼운의 뜻이니까 결국 가볍게 하다의 뜻이 있겠죠. 끝에 AT는 동사를 만들어준 동사 전미사예요. 동사를 만들어준 동사 끝이 AT로 끝나면 대부분 동사. 그래서 alleviate은 LEB가 light, 그다음 AT는 make의 뜻이니까 동사, 그러니까 가볍게 만들다. 그 다음에 뒤에 levy, 이것도 기출단어인데 지금 여기는 뭐 문제는 없지만 뒤에 이제 우리가 보게 돼요. levy, 징수하다. 그럼 징수하다고 가볍다고 별로 연결이 안 된다 생각되는데 단어 외울 때는 좀 말이 안 되더라도 자꾸 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levy는 어떻게 연상하냐면 이게 어쨌든 이제 light, 가벼운의 뜻이니까 세금을 징수하다거든요. 그럼 국가에서 나한테 내가 돈도 잘 못 버는데 내 주머니에서 이제 돈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세금이라는 것이. 물론 뭐 국가 서비스를 하기도 하지만 그럼 나한테서 세금을 가져가면 결국 내 주머니는 가벼워지죠. 그렇게 연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원이라는 것은 자기 좀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면 도움이 돼요. 그렇게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일단 판서 대략 했는데, 문법이든 독해든 여러분이 이제 실력이 좋으면 상관없는데, 실력이 부족할수록 이제 어려운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중요한 거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구별을 못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1쪽부터 끝까지 다 하나씩 다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어떤 게 출제가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쓴 거고, 여러분한테 항상 어떻게 표시해 줄 거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또 중요한 것, 그런 것을 별표로 할 거예요. 빨간 별로.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잘 표시해 줬다가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실력이 부족할수록 예습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예습해봤자 잘 모르니까 뭐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거 빨간 별로 표시하면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집에 가서 다른 건 못 보더라도 빨간 별로 표시한, 여기 왜 빨간 별로 표시가 돼 있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걸 외우셔야 돼요. 이해를 하면 제일 좋은데, 뭐 이해가 안 되면 그 중에서 몇 개라도. 그래서, 지금 빨간 별 하나 표시해 볼게요. 지금 요 해석 있죠? 자, 여기. 자,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이 나오면,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목적어가 투부정사, 자, R은 동사 원형이에요. 투부정사, 하도록, 동사하다. 이 해석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독해에서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나 동사를 나오면, 자,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동사다. 이게 첫 번째 빨간 별. 자, 그래야지 지금 우리가 방금 풀었던 3쪽에 나오는 문제, 그거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3쪽에 이기절투가 나왔고, 뒤에 인디비주얼사 나왔고, 그 다음에 투, 거너, 다이트 이렇게 나왔으면, 이 해석은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동사 하다겠구나. 그러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때그때 뭐 나올 때마다 계속 헷갈려요. 해석을 모르면. 자, 다음에, 자, 4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시계가 바로 안 보여서. 자, 4쪽 볼까요? 자, 4쪽의 문맥상 빈칸에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 2015년 서울시. 여러분 다 국가직 입단 대비죠? 맞죠? 4월달 시험 대비. 맞나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 1월, 2월, 11월, 12월, 1월 정도까지 문법 정리하고, 맞아 2월하고 3월 달에는 문제 위주로 해서 이제 하프 모의고사 10문제씩 푸는 거. 그러니까 문법 3문제, 어휘 3문제, 독해 4문제 그 정도로 해서 계속 문제를 계속 풀면서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문제도 물론 막 같이 푸는데 2월달, 3월달 정도는 문제 위주로 해서 최대한 많이 풀면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정도는 충분히 돼요. 지금 여기 나중에 100조까지 나갈 텐데 어휘만 하더라도 100조까지만 잘 하더라도 충분히 어휘 문제는 대비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100조까지 다 하면 뭐 양이 많아서 다 되는 것도 있고, 설령 여기에서 빠진 단어가 있더라도 어휘 문제가 있을 때 1, 2, 3, 4 있으면 100조까지 다 정확히 자기가 외웠다고 한다면 4개를 다 모르더라도 최소한 3개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 모르더라도 답은 찾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 목표니까 정확히 다 완벽하게 당연히 이제 이 프린트는 양 자체가 100쪽밖에 안 되니까 어휘만 따지면 거기에 모든 단어가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데 그래도 중요한 단어 다 들어있으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단어. 이게 다 거의 기출문제거든요. 100쪽, 그러니까 거의 기출문제 100문제가 들어있는데 어휘 문제만. 그러면 어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경찰직에서 나왔던 단어가 경찰직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국가직에서 나오고, 국가직에서 나왔던 단어가 또 지방직에서 나오고, 계속 돌아가요. 돌아가니까 하여튼 충분히 대비는 돼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4쪽으로 와서 뭐 너무 어려워 보이죠, 이거? 지금 어휘 문제긴 한데 사실상 독해 문제. 그러니까 독해형 어휘 문제를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볼게요. 자, since antiquity, paintings, 칠판에 좀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여기 PPT가 없어서. 자, since antiquity, painting, sculpture, myth, oral expression, and their literature attest.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처럼 이렇게 쭉 읽은 다음에, since부터 전까지 다 읽은 다음에 해석을 다시 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차례도 쭉 읽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첫 문장부터 딱 막히죠. since는 알겠는데, 이후로, 뭐뭐 이후로, antiquity, 이건 옛날, 고대. 그래서
옛날 이후로 라는 뜻이에요. 옛날 이후로. 그러면 antiquate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제가 이제 독해에서 엄청 강조하는 거거든요. 방금 이제 첫 번째 문제 풀 때도 제가 문제를 다 쓴 다음에 어떤 표시했냐면 이렇게 괄호를 표시했어요. 괄호. 이 괄호를 묶는 게 엄청 중요해요. 독해할 때는. 문법 문제도 사실 이것이 엄청 중요하고. 그러니까 문법이든 독해이든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절대 안 돼요. 영어를 잘 하려면. 저는 뭐 그래도 이제 점수가 영어는 원래 영문과라서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고시 공부할 때도 영어 시험이 있었거든요. 고시 영어가 제일 어려운 수준인데 그때도 어쨌든 점수는 나왔으니까 제가 하는 방법이 제 나름대로 검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눈으로 하면 절대 안 되고 왜냐면 이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꼭 이렇게 괄호를 잘 묶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괄호를 왜 묶냐면 이것이 이제 중요한지 아닌지 판단할 때 이렇게 괄호 묶는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묶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모르는 단어가 있죠. 중요하지 않아서 괄호 묶는 것도 있고 모르는 단어인데 그것 때문에 신경 쓰면 뒤에 해석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일단 요거만 한번 써볼게요. 자, since가 있고 뒤에 antiquity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겠죠. since 명사 주어 동사 이런 구조로 나오는데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 주어 동사로 나오는 것을 주절이라고 하고 주절 명칭은 뭐 중요한 게 아니지만 주절이라고 하고 이때 since는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인데 전치사이든 접속사이든 요 뒤에 이제 이렇게 명사 이렇게 나오면 접속사 할 때는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제 문법에서는 중요한 출제 포인트지만 지금 이제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나오면 주어 동사는 우리가 이제 주절이라고 부르듯이 이름에서 좀 느껴지듯이 얘가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접속사 주어 동사를 뭐라고 하냐면 종속절이라고 해요. 이거 문법에서는. 이 명칭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지만 제가 일단 써볼게요. 왜 쓰냐면 뭐가 중요한지 알려주기 위해서. 주절, 종속절 있으면 이 글을 쓰는 사람이나 말을 하는 사람은 주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속절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독해할 때 자, 이렇게 독해 질문이 있어요. 이건 지금 뭐 어휘 문제긴 하지만 독해 문제가 있을 때 다음 글의 주제를 찾으시오. 다음 글의 제목을 찾으시오. 다음 글의 요지를 말하시오. 라고 할 때 그러면 이 글의 모든 문장을 다 하나씩 잘 해석한 다음에 다 정확히 해석한 다음에 답을 찾으면 제일 좋지만 여러분들 영어만 계속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 다른 과목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능하지만 수험생은 이게 불가능해요. 모든 문장이 정확히 다 해석하는 걸 바라는 건 사실상 그건 사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중에서 해석되는 부분만 잘 해석한 다음에 답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런 방법이 괄호예요, 괄호. 그러니까 주제문 찾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절, 종속절이면 얘가 주인, 얘는 종. 종이니까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주절이 중요하니까 이것만 잘 해석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 주절에서도 만약 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제가 또 괄호 표시할 텐데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도 같이 잘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볼까요? 자, since antiquity. 자, 이건 만약 모르면 그냥 괄호예요. 이제 해석이 되면 저처럼 고대 이후로 이렇게 하면 되고 중요한 건 아니다. 다음 paintings. 자, 그림, 스컬프처, 조각, 및 신화, oral expression, 구전, 말로 하는 표현, 구전, and then 자 그리고 literature, 문학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뭐 해석을 다 하면 좋지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A, 뭐 B, C 이렇게 쭉 나와서 and 뭐 F랑 F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요 중간에 and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nd가 있으면 and는 이제 법과 틀려서 and는 그리고니까 and가 있으면 and 앞과 뒤는 전혀 별개가 아니고 앞에가 아니라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이게 다 해석이 되면 A, B, C, 뭐 D, E 다 해석하고 F도 다 해석하면 되는데 해석이 안 되면 이 중에서 그냥 하나만 해석하면 돼요. 하나만.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쭉 나오는데 만약 미스나 스컬프처 모르겠다면 페인팅스하고 해석되는 것만. 그림과 그다음에 리터러처가 그래도 기본 단어니까 자, 그림과 문학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림과 문학은 이게 명사니까 은는이 겹쳐서 그림과 문학은 attest 이건 좀 어려운 단어인데 뭐 증명하다. 증명합니다. The existence of dance. 자, existence 존재. 자, 춤의 존재를 attest to 합니다. 증명합니다.
자, dance is embedded in our being. 자, 춤은 is embedded. 이것도 모르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embedded는 이제 그 삽입하다, 자, 새기다. 그래서 춤은 우리의 being, 자, 존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박혀 있습니다. 자, 만약 모르면 이거 dance is embedded in our being 모른다고 하고서 나머지를 보고서 찾으면 돼요. 자, even when not physically manifest. 자, manifest는 이제 분명한, 표시가 되어 있는, 명백한 이런 뜻인데, 만약 이걸 또 모르면 똑같아요. 자, even when에서 when이 접속사라고 하거든요. 접속사. 그 다음에 뒤에 지금 이제 동사는 지금 생략된 형태인데, even부터 콤마까지, manifest까지. 뭐, manifest도 잘 모를 수 있죠. 이게 명백한인데, 모르면 어쨌든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부사절 또는 종속절이라고 하니까, 주절만 잘 해석하면 돼요. 주절만. 여기 잠깐 볼까요? 지금 독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일단 여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지금 비교 짧은 문장이지만 긴 문장도 마찬가지. 만약에 이제 이 글에서 접속사,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접속사, 주어 동사 뒤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나와서 잠깐 쉬어야 되겠네요. 시간이. 자, 이런 식으로. 밑에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전치사, 명사, 이렇게 나오면 지금 대표적으로 괄호로 묶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이제 써놓은 건데, 접속사, 조동사는 종속절, 괄호 묶고, 자, 전치사, 명사도 대표적인 괄호예요. 괄호. 그 다음에 접속사, 조동사, 전치사, 명사.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뭐, 이렇게 ly, 이것도 부사니까, 부사도 괄호. 이런 부분을 다 빼면 결국 뭐만 남냐면, 주어, 동사만 남아요. 주어, 동사, 여기도 뭐 주어 동사 있으면 주어 동사. 아시겠죠? 이걸 다 빼고 주어 동사 부분만 해석하면 이 글의 긴 글이지만 이 글의 주제를 알 수 있어요. 주제. 아시겠죠? 이게 이제 어차피 실력이 저희가 완벽한 실력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주어 동사 부분만 잘 해석하자. 따라서 이 문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의 경우에도 even when부터 콤마까지 빼면, 해석 안 해볼게요. 빼면 뒤에 거, the concept and vision of then, 춤의 컨셉과 비전은 emerge, 나타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이 중요해요. 춤이라는 개념하고 춤이라는 비전은 우리의 생각 안에 emerge는 나타나다. emerge를 모르면 좀 안 되는데, 만약 모르면 이제 in our thinking에서 좀 약간 유출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안에 emerge하다. emerge는 나타나다. 그러니까 요걸 해석해야지 그 뒤에 빈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춤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거다. 우리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자, 따라서 요걸 알고 있다면 그 뒤에 문제, 빈칸. The dynamics of dance, culture and society. 자, 춤과 문화와 사회의 dynamics, 원동력. 자, 원동력은, 동력은 are blank. 자, 춤과 문화와 사회의 힘은, 원동력은 빈칸이다. 자, 그러면 일단 답을 찾아볼게요. 자, 1번. 자, illegible. 읽을 수 없는. 자, 밑에 단어 정리되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inseparable. separation 나누다. separable은 나눌 수 있는. in이 붙으면 반대말. 자, 어원 요거 잠깐 써볼까요? 자, separation 분리하다요. 분리하다. 그 다음에 여기 A, B, L가 뒤에 들어가면 이것은 can의 뜻이고, 그 다음 앞에 in이 붙으면 이것은 반대말, not의 뜻. 그래서 inseparable 하면 분리할 수가 없는. 자, 분리할 수 없는.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춤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 안에 있으니까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춤이라는 것은 문화나 사회 이런 것과 분리할 수가 없다. 해서 답은 2번이 되죠. irrelevant는 관련이 없는. 자, improbable 있을 법하지 않은. probable이 가능성 있는 이런 뜻인데 이미 붙었으니까 반대말. 자, 있을 법하지 않은. 자, 그런 의미로 해설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빈칸 뒤에 우리가 해설 안 했는데 빈칸 앞에서 중요한 힌트가 나왔고, 빈칸 뒤를 굳이 해석하지 않더라도 우린 대략 알 수 있죠. 자, 55분까지 할게요. 요거 해석이 조금 남아서. 자, drawing upon everyday life and special occasions. 자, 콤마. 자, 콤마가 있는데 그 뒤에 콤마 다음에 choreographers and dancers. transform은 동사.
그럼 그 앞에 있는 choreographers하고 dancers는 주어거든요. 그렇죠. 주어 동사. 근데 그 앞에 콤마가 있죠. 지금 이제 드로잉으로 나오는 부분을 보면 중간에 콤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고 이 앞에 드로잉 ing로 문장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분사 구문이라고요. 분사 구문. 근데 이 중간에 콤마가 있으면 콤마 앞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부사구 아니면 부사절이라고 하고 이 명칭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닌데 부사나 부사절이라고 하고 뭐가 중요하냐면 이걸 괄호를 묶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고 그럼 이걸 해석해야 돼요. 이 뒤에 부분 아시겠죠? 콤마 앞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요 콤마가 있죠? 보이죠? 콤마 앞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독해할 때 해석이 되면 물론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하면 더 좋으니까. 근데 해석이 안 되면 콤마 앞을 해석하지 말고 콤마 뒤는 꼭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 문장도 마찬가지. 앞에 드로잉부터 occasions,까지 다음에 콤마 있는데 여기까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자 뒤에를 보니까 또 choreographers랑 어려운 단어 보이죠.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 왜 중요하지 않냐면 그 다음에 end가 있죠. end가 있으면 end 앞과 end는 비슷한 내용이니까 하나만 잘 알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댄서스만 잘 이해하면 자 댄서들 춤을 추는 사람들은 transform 바꾼다. 자 뭘 바꾸냐면 자 frame transform and frame value. 자 가치를 transform 변화시킵니다. 또 가치의 틀을 frame 만듭니다. 그리고 beliefs 믿음 그리고 expressions of them. 자 춤에 대한 춤의 표현을 그러니까 가치관, beliefs 믿음, expressions 표현. 자 이런 것들을 transform 변화시키고 틀을 만듭니다.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they also introduce new ways of thinking and feeling. 자 그들은 이때 되는 복수니까 댄서스예요. 춤을 추는 사람들은 자 또한 introduce 소개합니다. 새로운 방식을 소개합니다. thinking 생각과 감정의 새로운 방식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뭐 해설했지만 뒤에를 해석을 잘 못하더라도 그 앞에 춤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타난다. 그게 제일 중요했고 그다음에 그 뒤에서 빈칸 뒤에서 굳이 찾으면 dancers transform values. 요게 또 뼈대요. 춤을 추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 믿음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런 의미가 추론이 될 수 있죠. 자 밑에 4번의 제일 밑에 전미사 able하고 ib, 엘리가 있는데 이것은 뭐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미사일 거예요. 그 can의 뜻이죠. can. 그래서 방금 봤듯이 inseparable 하면 separable은 분리할 수 있는 in이 붙었으니까 in은 반대말. 그래서 분리할 수 없는. 자 이렇게 요 어근도 정리를 해주세요. 자 잠시 5분 쉬었다가 자 2시부터 이어서 자 나머지 독해하고 나머지 그 단어 하고서 그 다음에 문법 독해 이렇게 나갈게요.